RP ASMR.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새로운 주치의예요. 매번 남자였는데 여자가 와서 어색하시죠? 괜찮아요. 제가 그쪽을 불편하게 할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경계 안 하셔도 돼요. 약 안 드셨어요? 아까 전에 올려다 보냈는데 안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무리 지금이 힘들고 괴로워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전 환자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못 믿는 표정이시네요. 환자분이랑 약혼하신 분이 빗길에 운전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 말이 맞죠?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세요. 그분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을 순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그럼 저도 이번엔 곱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전 주치의예요. 환자분의 상태를 고치려고 왔는데 정작 자신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 따라서 죽을 건가요? 아니요. 그럴 거라면 벌써 2년이란 시간 동안 죽고도 남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그런 거. 이러고 있는 거 시간 낭비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자신 혼자만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아픔이 있어요. 그냥 감추고 다닐 뿐이에요.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 옆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환자분 마음을 잘 이해해요. 그래요. 궁금하다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 얘기가 그쪽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듣고 나면 치료에 협조해 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좋아요. 약속했으니까 말해 드릴게요. 응? 말 놓으라고요? 뭐, 사실 환자분보다 제가 5살이나 더 많긴 하죠. 근데 갑자기 그러면 나도 불편하니까 공평하게 반존대하기로 합시다. 그래요. 말해줄게. 내가 대학생일 때야. 그땐 의대생이 아니었어. 이야기하자면 길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하얀 매화가 피고 있었을 때야. 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희미하게 꽃냄새가 나더라고. 그 향긋하고 포근한 냄새에
기분이 엄청 좋은 거야. 그땐 막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라서 취업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마치 그런 날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았기도 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저 향긋한 냄새였겠지만 그날 어쩐지 나한텐 그 이상이었어. 왠지 이번 학기는 잘 마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기분 좋게 학교로 가는데 길가에 있는 벚꽃나무들에 제법 큰 꽃봉오리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 이제 정말 봄인가 보다 하면서 걷다 보니까 금방 학교 정문에 도착했어. 우리 학교 정문 옆에는 학교 게시판이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있는 거야. 보나마나 신입생들이겠지.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내 어깨를 건드리더라고.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니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키 큰 남자가 도서관 위치를 아느냐고 물어봤어. 마침 내가 가는 강의실 옆이라서 같이 가자고 했죠. 그때 내가 다니던 대학교 캠퍼스가 워낙 넓어서 정문에서 도서관까지 10분은 걸리는데 그 길을 모르는 남자랑 둘이 걷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서 숨이 점점 막혀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남자한테 말을 걸었죠.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남자는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웃었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상황이 더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 대화를 끝으로 우린 더 이상 물을 것도 말할 것도 없었죠. 어떡하지 하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때마침 도서관에 도착한 거야. 난 남자한테 도서관에 다 왔다고 말을 하고 재빨리 강의실로 뛰어갔어. 아직 강의가 시작하려면 시간이 넉넉했지만 더 이상 어색하게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남자랑 단둘이서만 있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강의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직 시간이 남아서 사람들이 안 온 줄 알고 미리 강의실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 그런데 A4 용지에 오늘 휴강이라고 빨간 글씨로 쓴 게 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 한참을 그 종이를 보면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멍해진 기분이 가시고 이젠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그럴 사람도 없더라고.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에이, 교수님 욕했지, 당연히. 그리고 난 그날 그 강의 하나만 들었었거든. 짜증도 나고 왠지 모를 억울함 때문에 한숨이 계속 나왔죠. 그땐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을 때라서 도서관에나 가야겠다 싶었는데 순간 그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 모른 척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절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버렸어요. 무릎이 엄청 쓰라렸는데 창피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오늘 이런 일만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혼자 열을 내고 있는데 남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난 눈을 꼭 감고 제발 그냥 가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꼭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내 앞에 멈춰서 안 일어나냐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다 나더라. 눈을 살짝 떠서 남자를 올려다보는데 그만 눈을 마주쳐버렸지 뭐예요. 남잔 나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기절한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살짝 뜬 나를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는 거야. 내가 예민한 거였을 수도 있는데 그 남자가 놀리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 외계인. 안 그래도 휴강이랑 이 상황 때문에 부끄럽고 짜증나 죽겠는데 유치원 애를 다루듯이 놀리는 말투 때문에 그랬지. 난 점점 짜증이랑 억울함이 몰려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일어서서 학교를 나왔어요. 애꿎은 돌멩이나 차면서 걷고 있는데 무릎이 점점 쓰라려 오는 거야. 벤치에 앉아서 바지를 올려보니까 무릎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되는 일 없는 것 같다면서 메고 있던 가방 벗어서 반창고 있는지 찾아보려는데 무릎에서 흐른 피가 하얀 양말로 떨어져서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체념했지. 짜증이 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 공부고 뭐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한숨만 푹 쉬다가 얼른 집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 걸어가는데 피가 점점 많이 흐르더라.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날 쳐다보는데 그것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지쳤었어. 원래는 2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절뚝이며 걷다 보니까 집까지 40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쓰러져 버렸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굳어버린 피가 이불에 말라붙어 있더라고. 얼른 피를 닦아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닌 거야. 내가 이러고 집에 돌아왔다니. 그때서야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그랬죠. 귀신 같은 모습을 보기 싫어서 얼른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나마 상태가 나아지긴 했는데 무릎은 더 아파왔어요. 물에 닿아서 그런지 더 쓰리고 진물도 나오는 것 같고. 치료를 하려고 구급상자를 찾아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약국으로 약을 사러 나갔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천천히 산책도 할 겸. 기분 전환이라도 될까 싶어서 설렁설렁 주변도 구경하면서 걸었죠. 천천히 약국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갈 길 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봤는데 보자마자 괜히 봤다고 후회했어. 맞아. 어제 그 남자였거든.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운동하시나 봐요. 이렇게. 그 남자가 고개만 끄덕하더니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 약국 간다고 하고 다시 걷고 있었거든? 근데 남자가 나를 붙잡는 거야. 약간 짜증나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자기가 다녀올 테니 뭘 사오면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놀라서 괜찮다고 대답하는데 어제 길을 안내해준 보답이라면서 끝까지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어쩔 수 없이
구급상자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죠. 남자는 알겠다면서 순식간에 뛰어가 버렸어요. 가만히 서 있으려니까 다리가 아파서 옆에 있는 공원 쉼터에 앉아 있으면서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구급상자를 살 돈을 안 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눈이 커졌죠. 혹시 계산할 돈이 없어서 늦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약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구급상자를 사왔어요. 시킨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안 준 게 민망해서 죄송하단 말을 하고 바로 돈을 건넸어요. 남자는 돈을 보고선 됐다고 괜찮다면서 막 내 손을 밀어내더라고요. 뭐가 괜찮냐면서 남자의 체육복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었죠. 근데 남자는 그 돈을 다시 꺼내서 나한테 쥐어줬어요. 저는 이거 안 받으면 미안해서 안 된다고 또 그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고. 근데 남자가 받으라는 돈은 안 받고 날 보더니 웃으면서 벚꽃을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야. 난 알았으니까 돈부터 받으라고 했죠. 그제서야 남자는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돈을 받았어요. 남자는 돈을 받았으니까 내일 밤에 벚꽃 축제하는 곳 입구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치, 당황스럽지.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갑자기 꽃구경이라니. 게다가 밤에 보자고 그러니까. 나도 당황스러워서 물어봤지. 벚꽃을 밤에 어떻게 보냐고. 근데 그 남자가 벚꽃은 원래 밤에 보는 거라고 그러더라. 뭐 얼떨결에 뇌라고 대답했지. 남잔 내 대답을 듣더니 내일 보자면서 다시 뛰어갔어. 얼빠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소독하고 밴드도 붙이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나갔어. 그날은 들어야 하는 강의가 3개나 있었거든. 어찌어찌 수업을 끝내고 정말 피곤했는데 잠시 쉬다가 갈까 싶어서 동아리실에 들렸지. 주얼리 액세서리 만드는 동아리였어. 내가 손재주가 정말 없었거든. 손재주 좀 키워보려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분위기가 부산스럽길래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곧 만개할 벚꽃을 주제로 해서 팔찌를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료가 좀 넉넉하니까 각자 2개씩 만들자고 하는 거야. 2개까진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생각나더라. 뭐 딱히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 남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회장이 구슬 안에 벚꽃이 보이는 투명한 구슬들을 나눠줬는데 너무 예뻤어. 나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구슬 꿰서 팔찌를 만들었죠. 열심히 팔찌 2개를 만드니까 해가 다 졌더라고. 동아리방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또 그 남자가 보였어요. 이번엔 모르는 척 피하지 않고 먼저 남자에게 다가갔죠. 남자는 나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웃어줬어요. 수업 이제 끝났어요? 하면서 나를 보고 웃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너무 상냥하고 잘생겨 보이는 거야. 원래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었는데 내 눈이 이상해진 건가?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 얼굴을 자세하게 봤어요. 그러게 콩깍지가 그때부터 씌었었나 봐. 그때 처음으로 서로 이름을 소개했지.
내 이름이 예쁘다면서 칭찬해주더라. 이름이 예쁘다는 말 처음 들어봐서인지 뭔가 막 부끄러웠어. 얼굴이 빨개진 채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인사를 하더라. 난 헤어지는 게 약간 아쉬웠는데 어차피 내일 볼 거니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 이상하게 그러고 나니까 피곤한 걸 몰랐었는데 목욕을 하고 나니까 노곤해져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후 3시가 넘어버린 거야. 피곤한 게 누적되었었나 봐. 그렇게 오래 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 일어나자마자 씻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외출은 오랜만이라서 너무 설렜죠. 먼저 가서 벚꽃을 구경하려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갔어요. 멀리는 못 가고 입구 근처에서만 벚꽃을 보고 있었는데 분홍색 꽃들이 만개한 모습들이 정말 예뻤어.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 보니까 벌써 약속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자가 보였어요. 여기에요 라고 하면서 팔을 흔드니까 그 사람이 날 알아봤는지 내 쪽으로 왔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너무 귀여웠어. 늦은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온 건데 말이야.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귀여워 보여서 일부러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삐진 척을 했지.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어찌나 사과를 하던지 장난을 친 내가 미안할 정도였어. 난 괜찮다면서 그만 사과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남자가 알았다고 하더니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 평상시 나라면 부끄러워서 잡지 않았을 텐데. 축제에 온 사람들 절반이 커플이라서 분위기 때문이었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맞아. 사실 분위기가 나빴어도 난 그 손을 잡았을 거야. 그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알 것 같았거든. 서로 손을 꼭 잡고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니까 벚꽃이랑 조명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예뻤어. 거기에다 바람이 살랑일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꽃잎들도 더해지니까 순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 넋을 놓고 풍경을 지켜보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더라.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날 보고 웃더니 내 뒤로 와서 목걸이를 걸어주더라고요. 목걸이에는 R이라는 영어가 달려 있었는데 웬 목걸이냐고 놀라서 물어보니까 R이라는 이니셜을 보고 내 생각이 나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쪽 좋아하나 보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맞아. 오다 주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되게 시크한 척을 하면서. 순간 놀라서 벙쪄 있었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 나를 좋아한다니. 남자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내 볼을 찌르면서 토마토 같다고 놀리면서 말이야.
목걸이가 조명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난 목걸이를 보고 어제 만든 팔찌가 생각났죠. 줄 게 있다고 하면서 가방을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팔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집에서 팔찌를 안 들고 온 게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나왔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괜찮다면서 다음에 달라고 했지. 근데 난 꼭 그날 주고 싶었어. 나도 팔찌를 주면서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거든. 그 사람이 기다릴까봐 집까지 엄청 뛰어가서 팔찌 2개를 들고 다시 뛰어왔어. 길을 건너야 했는데 주변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건너기 힘들더라고.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다들 멈췄어요. 그때 서둘러서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지.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날 들이받았어.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갈 정도였어. 사실 잠깐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몰랐어. 순간적으로 고통이 느껴지지도 않더라고. 그러다가 끔찍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어디가 아픈 건지도 모르게 아팠어.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래도 팔찌는 지키고 싶더라. 손에 팔찌 2개를 꼭 쥔 채로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사람들이 점점 내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눈앞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하고 있었고 눈앞이 아득해진다는 게 그런 느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간신히 숨만 가쁘게 쉬고 있는데 내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품 안에 안아줬어. 흐려져가는 시야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 볼에 내 손을 가져다 댔어. 울고 있었는지 굵은 물방울들이 손에 만져지더라고.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냥 그 사람 얼굴을 쓰다듬기만 했어요. 점점 몸에서 힘은 빠져나갔고 팔찌를 그 사람 손에 쥐어줬는데 꼭 지키고 싶었는데 팔찌에 약간 금이 가버렸더라고. 그 사이로 내 피가 스며들어서 투명하고 영롱했던 구슬이 탁한 색으로 물들었어. 그래도 그 사람한테 팔찌를 전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기쁘다고 생각했어. 이제 그 사람한테 좋아한다고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까 좋아한다고 말해줄 걸.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어요. 아무리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남자의 손바닥에다가 잘 있으라고
안녕이라고 손가락으로 써줬어요. 그 사람은 글쎄 안 된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 눈을 감았어요. 아니, 눈이 감겼어. 사방이 어두웠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굉장히 편안했어. 가만히 쪼그려서 앉아있는데 환한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갔죠. 거길 통과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내가 병원 침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막 몸을 바둥대니까 간호사가 의사랑 함께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목이 너무 아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어봤죠. 나 왜 안 죽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가 진정하라면서 설명해줬어요. 내가 누워있는 게 벌써 2달째였다고. 장기들의 기능이 거의 정지해가던 중이었는데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을 할 수 있었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그건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러시냐고 제발 인사만 하게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어. 그런데 간호사가 방을 나가기 전에 나한테 팔찌랑 쪽지를 전해주더라고. 그 사람, 그 남자에게 주려고 만든 팔찌였어.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 왠지 두려운 마음에 쪽지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손을 떨면서 쪽지를 펼쳐보니까 이젠 당신이 잘 있어야 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미친 듯이 나왔어요. 탈진해서 죽을 만큼 울었죠. 기증자. 장기 기증자가 그 사람이었던 거야. 한 3일을 울다 지쳐 잠들어 버렸는데 꿈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가 손을 잡고 걷던 그 벚나무 아래에서 뾰루퉁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얼른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안겼죠. 근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퉁해 있는 거예요. 난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속상해서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죠.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다시 고개를 휙 돌리더니 갑자기 나보고 너무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울라고 살린 거 아닌데 살린 보람이 없다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진짜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이제 평생
그 사람이랑 한 몸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울기만 한 게 한심했죠. 미안하다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알면 됐다면서 날 보고 웃어줬는데 그걸 보니까 가슴이 다시 먹먹해지더라. 울지 않으려고 나도 애써서 웃었어요. 웃는 나를 보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속삭여줬어요. 나도 그제서야 그 사람한테 안겨서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꿈에서 깼어요. 이제 내 몸 안에서 언제나 같이 있는 그 사람 위해서 정신 차리자고, 앞으로 그 사람을 속상해하게 만들지 말자고도 다짐했어요. 그날이 지나고 난 뒤에 치료도 열심히 받고 수술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죠. 몇 달 뒤에는 드디어 퇴원을 해서 다시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의사가 된다면 어떨까? 그 사람이 준 소중한 목숨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쓴다면 어떨까? 전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다시 재수를 했어요. 의대를 가려고요. 물론 힘들었죠. 삼수했어요, 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붙긴 붙었어요. 전 다른 사람보다 늦었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의사가 되었고 다시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당신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네, 이 팔찌랑 목걸이가 그때 그거예요. 그럼요. 아직도 하고 다니죠. 이게 내 전부인데. 힘들죠. 사실 아직도 이 얘기하면 눈물부터 나와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아주 늦은 속도이긴 하지만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전 이제 전부 다 말해줬어요. 이제 당신이 약속을 지켜야죠? 지금 그 약을 먹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이따 죽을 먹고 다른 약 드세요. 올려다가 보낼게요. 그럼요. 힘들면 언제든지 불러요.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에도. 고맙긴요. 내가 할 일인데요, 뭐.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밥이랑 약 다 먹었는지 확인할 거야. 알았죠? 그래요. 좀 쉬어. 이따가 봐요.